예, 안녕하세요. 글물학세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15번째로 여러분을 만나니, 어, 저에 대한 소개가, 어,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거나 글물학세에 있는, 이재근 교수입니다. 어, 제 전공은 원래, 어, 아이고, 이쪽이죠. 펜이 어떻게 하나. 전 원래, 어, 전자, 사실 경영전략론이 제 전공이고, 경영전략론이.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계속 이제, 어, 이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상한 전자상거래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 보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SAP 코리아라는 독일계 어, 기업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희한하게 전자상거래가 이제 제 전공이 돼서 세명대학교에 부임할 때 제가 부임하면서 전자상거래학과가 새로 당시에 2001년도에 신설이 됐었고, 그 학과에 계속 소속돼 있다가, 어, 2020년인가요? 코로나 시작할 때 2020년인지 2021년인지 긴가민가 한데, 이때 이제 글로벌 물류 학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 그리고 컴파스 얘기 했었잖아요. 컴파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학의 선택이 이런 지도상에 이제 컴파스로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는데, 자, 사실 어, 거리, 브랜드, 대학명, 음, 대학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공이다. 그럼 뭐 전공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학과 전공도 쫙 나열하고 참, 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한 책상에다 널어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아니, 뭐 사회과학이 자연공학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시각을 좁혀서 우리가 글물학세, 글로벌 물류니까 글로벌 물류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글로벌 물류, 그 다음에 여기 연관된 학계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무역, 국제 통상, 뭐 이런 학과들이 지금 어, 일종의 동일한 어떤 전공에 속하는 뭐 그런 학과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글물학세인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 실질적으로 무역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무역이 성사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물류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를 맺어왔을 텐데, 자, 이제 무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B2B 쪽에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간 거래는 여전히 무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어, 이제 개인들 옛날 소위 오파상이라고 부르는 오파상, 오파상, 무역상, 무역상이라고 부르는 보따리 장사, 좀 조금 좀 막말에 가까운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국내에 이렇게 좀 소규모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음. 그 외에 어떤 정말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B2B라는 온라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 거죠. 요즘 뭐 개인이 전부 다 소위 직구라는 걸 통해서
직구라는 걸 통해서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어떤 이베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상태. 물론 배송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구매를 못하는 것과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 소위 전통적인 무역이나 물류를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굴물학세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화자찬같이 들리긴 하지만 이 전자상거래를 가리키고 전자상거래 학과를 유지해왔던 저가 글로벌 물류학과에 이렇게 소속되면서 우리 글로벌 무역 이런 쪽에서 전자상거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사실 우리 세명대학교의 글로벌 물리학과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찾으면 우리 글물학세의 어떤 차별점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번 15번째 얘기를 글물학세 15번째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혀가 짧아갖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